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게 벌써 수십 년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교육으로만 끝났었거든요. 이렇게 세계적인 여론이 우아해지면서 경제적 강제성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탄소를 배출하면 돈을 내야 된다. 매년 점점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니까 빨리 전환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게 되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이 흐름을 읽은 사람들은 먼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지구온난화 핵심이라고 하면은 탄소 배출 에너지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태양광 그리고 풍력, 수소 기업들이 있습니다. 태양광 기업들은 나타난 지 15년이 넘었고 주가도 크게 하락했다가 이제는 이익이 급증하고 PER도 낮은 성장주가 됐는데, 워렌 버핏이 안 샀더라고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온난화를 줄여야 된다고 매스컴에 나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특별하게 액션이라던가 투자를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빌 게이츠는 미국에서 농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소형 원자로 회사인 테라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핏은 옥시덴탈을 짧은 시간에 사서 모아가지고 최대 주주가 됐죠. 친환경 에너지라고 부르기에는 직관적인 투자들이 아니거든요. 특히 빌 게이츠는 본인이 투자한 곳으로 시대의 흐름을 데려가는 수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친환경 에너지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은 행보를 보이는 게 굉장히 수상하죠. 예상했는데 왜 투자를 안 했을까? 옛날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을 보면은 산업이 31%, 발전이 27%, 동식물이 19%, 운송수단이 16%, 냉난방 시설이 7%입니다. 빌 게이츠는 강연에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 곱하기 1인당 서비스 곱하기 서비스당 에너지 곱하기 에너지당 CO2 이렇게 보는 건데, 결국은 사람이 문제라고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하는 거죠. 지구온난화의 핵심인 CO2 발생의 문제를 공장의 매연이라던가 자동차의 매연보다는 인구수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백신이라던가 전염병이라던가 기근이라던가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 이들의 모습은 혼이 담기진 않았다. 농지를 사들이고 정유주를 사들이는 모습에서 지구온난화 해결과는 다른 액션들이거든요. 이 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결국은 지구온도 상승이다. CO2가 늘어나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빙하가 녹고 이상기후가 생기고 인류가 피해를 보는 이 과정인데, 2050년까지 0.5도가 더 올라가면은 통제 불가가 됩니다. 변수가 없다라는 가정하에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변수라는 게 예측할 수가 없는 거라서 장기 전망들은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는 변수 하나가 있다면은 화산 폭발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유럽, 아시아 할 거 없이 여러 곳에서 상당한 화산 폭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화산 분출 지수 7 이상의 폭발은 폭 1km짜리 소행성이 지구를 충돌한 경우보다 수백 배 더 심각하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1815년에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이 폭발했었거든요. 화산 분출 지수가 7 이상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대기로 분출되면서 태양빛이 지구로 들어오는 걸 막아버려요. 지구 평균 기온이 이때 1도가 하락했습니다. 만약에 한 번 더 폭발한다라 그러면은 지구 온난화 우려가 100년 뒤로 미뤄지는 거죠. 한 연구진의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린란드랑 남극 빙하 중심부를 분석한 결과 80년 안으로 화산 분출 지수 7 이상의 화산 폭발할 가능성이 17%라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오는 것도 문제지만 화산 폭발은 역사적으로 종종 있어 왔는데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대비가 너무 안이래요. 실제로는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저는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버핏과 빌 게이츠는 오히려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이게 의심갈 정도로 우리도 화산 폭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 역사 5억 년 동안 평균 온도가 10도에서 30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지구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주류 생명체들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 지구온도는 1850년 14도에서 현재 15도로 1도가 올라온 상태예요. 산업혁명 시점이랑 맞물리면서 이 온도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긴 합니다. 지구 역사를 보면은 화산 폭발로 엄청난 온도 상승을 겪었던 적도 있고 운석 충돌로 온도 급감을 겪었던 적도 있어요. 인류 문명 시절에 지구 온도를 보면은 온난기랑 한랭기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더워졌다 추워졌다를 반복해요. 이 역사랑 이때 이 소빙하기 시기를 보면은 이런 이유로 국가가 망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석될 때도 있어요. 한랭기가 되면은 패권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국가가 부상하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리스 제국 한랭기 때 기원전이었죠.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기후 변화가 왔습니다. 이제 생산 벨트 라인이 이제 올라가 버리면서 목재 수급이 무너졌어요. 배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면에 남유럽 지역은 수혜를 받죠. 로마 제국이 탄생하는 배경이 됐던 게 이런 이유도 있었어요. 로마 제국도 한랭기에 접어드는 시점인 476년에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발해 멸망 시기도 백두산 화산 폭발 시기랑
비슷해요. 아이슬란드에서 1240년에 엄청난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유례 없는 소빙하기에 돌입했죠. 100년 뒤에 1300년대에는 유럽에 흑사병이 돕니다. 그런 게 연관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보는 거죠.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굴욕을 당했던 시기도 이 소빙하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1700년대 후반에는 유럽, 아시아 할 것이 엄청난 화산 폭발들이 있었거든요. 아이슬란드 화산이 다시 터졌고 인도네시아 화산도 이 시기에 터졌어요. 얼마나 화산이 많이 터졌었냐면은 조선시대 기록에도 오로라가 보였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상기후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서 그 빈도수가 그 시기에 유달리 많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782년부터 1788년까지 소빙하기와 아사마 화산 폭발이 겹치면서 텐메이 기근이 발생해요. 쌀 가격이 급등해버립니다. 농민 반란도 끊이지가 않죠.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대기근이면 참혹한 현장이 벌어지거든요. 이때 아사자만 90만 명이 나왔을 걸로 추정될 정도로 엄청난 기근이었습니다. 화산 폭발이든 지구온난화든 둘 다 안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빌 게이츠의 투자는 지구온난화를 대비한다기보다는 화산 폭발로 인한 후유증을 더 대비하는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해 봤어요. 화산 폭발로 지구온도가 1도 이하로 내려간다 생각을 해봅시다. 곡물 생산량이 급감해버리죠. 소빙기를 벗어나서 지구온도가 상승하는 시점에 이 세계 인구가 10억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년 지나서 80억 명으로 늘어났죠. 만약 농작물 생산량이 급감한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인구를 유지할 식량이 부족하게 될 겁니다. 고도화된 기술 발전을 이룩한 인류라고 하지만 식량이 부족하면은 원초적으로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우고 아사자 나오고 전쟁 나오고 참혹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선진국 인구는 20억 명이고요. 지금 개발도상국 인구가 60억 명이에요.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 누가 더 큰 피해를 보느냐? 개발도상국부터 위험해집니다. 역사에서 봤듯이 식량이 부족하면 시위가 일어나고 전쟁이 잦아지는데, 라니냐 시기만 돼도 전쟁이 늘어나고 유가가 최고치를 찍고 곡물가가 최고치를 찍어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구온도가 1도가 뚝 떨어진다라고 그러면은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벌어지겠죠. 식량만 부족하냐? 그게 아니라 에너지도 부족해집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라니냐 때는 난방 수요 증가로 유가도 최고가를 달리거든요. 최근에 한파 때문에 미국 서부 쪽도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여기서 지구온도가 1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난리 정도가 아니라 이제 에너지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생존을 가지고 싸울 수도 있어요. 지금도 늘어나는 인구와 설비 증가로 인해서 원유 증산이 이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원유 수요가 더 급증하면은 이제는 돈이 없어서 석유를 못 사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태양광 수소를 떠나서 에너지 자체가 금값이 되면은 버핏이 투자한 쉐브론과 옥시덴탈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거고, 빌 게이츠가 보유한 소형 원자로 회사는 떼돈을 버는 거죠. 반대로 지구온도가 올라가도 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이라던가 에너지주는 타격이 그리 없습니다. 화산 폭발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식량은 계속 더 부족해질 거고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에너지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이 늘어도 원유 수요는 몇십 년 동안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는 꽃놀이패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